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최초로 풀린 밀레니엄 난제죠. 푸엔카레의 정리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오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수학의 목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학은요, 수학 본연에 대해서 목적성을 갖지 그 목적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영상들이나 혹은 설명 글들을 통해서 푸엔카레의 정리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혹은 설명들을 보시고 온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제 푸엔카레가 우주의 모양을 궁금해했고, 이 푸엔카레의 정리가 우주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설명들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학의 어떤 이론이 어떤 경제의 어떤 분야에 접목돼가지고 역할을 한다. 어떤 과학의 어떤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접목되면서 그 역할을 한다. 라는 설명도 많이 들어봤겠죠. 그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 게 수학의 의의가 마치 다른 학문이나 혹은 현실 세계에 접목되기 위해서 연구가 되어지는 학문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 너 게임 왜 해? 아이템 팔아서 돈 벌려고? 그 안에서 이제 클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인맥 구축하는 목적인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재밌어서 게임하는 거지, 그런 이유들이 왜 갖다 붙어?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령 푸엔카레나 이후 말씀드릴 서스턴이라는 이런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주의 모양이 궁금해서 이론을 연구를 했을지언정 수학의 모든 이론들이 그러한 목적을 띠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이 영상의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짤막한 몇 분짜리 영상을 보고서 혹시라도 푸엔카레의 정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하는 기대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증명을 위해서 그리고리 페레만은 약 7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 이후에 다룰 이제 수학 이론들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 수학은 마치 소수의 천재들이나 하는, 나랑은 상당히 먼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좀 깨트리고, 수학이라는 것도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적 유희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결코 몇 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이론을 쫙 설명하겠다 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하는 푸엔카레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뤘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학 이론을 깊이를 할까라는 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청자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수학 전문 용어들이라든가 어려운 이론들은 좀 가급적 배제하고, 때로는 이론들을 좀 스킵해 가면서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아래에다가 페렐만의 증명 PDF 파일들을 제가 첨부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오늘 다룰 이론들의 토대가 되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상수학이란 뭐냐? 쉽게 생각해서 이제 사물이나 물체들의 위치라든가 모양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0차원 세계가 있다고 해보죠. 0차원은 점으로 이루어졌고요.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 1차원은 어떨까요? 1차원은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선은 양끝이 서로 만나는 이런 형태의 선, 또는 양끝이 만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복잡한 모양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복잡한 모양들은 결국 이 두 개체의 커넥티드 썸,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잘 이어붙이는 것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죠. 즉 1차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결국 이 두 형태의 로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원은 어떨까요? 2차원. 2차원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근데 2차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체들을. 첫 번째는 평면입니다. 쭉 이제 나아가는, 쭉 퍼지는 거랑 평면. 두 번째는 구면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퍼볼릭인데, 사실 하이퍼볼릭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영상 이제 길이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생략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2차원 세계는 뭐다? 이 세 개의 개체들의 커넥티드 썸, 그러니까 연결들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복잡할 것이고, 만약에 말이죠, 이 3차원도 이 2차원까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3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 이제부터는 다양체라는 말을 쓸 텐데, 다양체라는 것은 이제 뭐냐라고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제 디페어몰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픈셋이라든가 하는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의 이제 길이가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양체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쓰겠지만 그냥 3차원을 이루고 있는 어떤 개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3차원에 있는 다양체들이 어떤 모양들이 있고 총 몇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만약 밝혀진다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의 모든 모양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3차원은 총 8개 종류의 다양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가설을 1982년 윌리엄 서스턴 박사가 지오메트리제이션 컨젝처라고 하죠. 이제 기하와 추측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이 8개의 다양체들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되게 황당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흥미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참이다. 즉 3차원에 있는 모든 물체는 8개의 다양체로 전부 설명 가능하다 라고 한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리 페렐만입니다. 정확하게는 페렐만이 전부 다 증명한 것은 아니고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이제 마지막 문제들의 이제 그 증명을 끝냄으로써 이 기하와 추측이 딱 완성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럼 푸엔카레의 추측, 현재는 증명이 되어서 푸엔카레의 정리라고 부르는 명제는 어떠한 내용인가? 일단 전문을 좀 적어보자면요, 모든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이라 그러죠. 심플리 커넥티드한 콤팩트 3차원 다양체는요, (3차원) 구면과 위상적으로 위상 동형이다 라는 것이 바로 푸엔카레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일단 경계가 없다 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사각형이 있다 해볼까요? 이러한 사각형은 경계가 있죠. 그래요.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계가 없는 형태도 있죠. 구면 같은 거. 이 구면 같은 경우는 딱히 경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즉 이 왼쪽에 있는 건 경계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가 없다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플리 단일 연결이다. 단일 연결이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모든 루프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넛 모양이 있다고 해보죠. 영어로는 수학용어로는 토러스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구면에 있는 모든 루프들은요, 그러니까 양끝이 이어져 있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루프들을 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쭉 연수적으로 쭉 잡아당겨주면은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 구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루프들은 전부 다 가능하겠죠. 다 모여서 점으로 모이는 게 가능할 겁니다. 토러스는 어떨까요? 얘는 이렇게 왼쪽 이런 식으로 만약에 놓여져 있는 루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점으로 모이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점으로 모이지 못하는 형태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둘러싸고 있다 치면은, 이렇게 말려 있으면 안쪽으로. 그러면 이 루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당겨지지 않죠. 즉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제 구면 같은 형태는 우리가 단일 연결 다양체라고 부르고요. 이 토러스 같은 경우는 단일 연결 다양체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컴팩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픈셋들로, 유한계 오픈셋들로 커버가 되는, 근데 이제 사실 이 컴팩트란 단어는 이 앞에 이런 두 개처럼 몇 마디 이제 문장으로 사실 요약할 수 없는 이제 좀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컴팩트에 대해서 후에 뭐 다룰 일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차원 다양체. 다양체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죠. 그냥 쉽게 어떤 개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차원 구면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3차원 구면. 위상동형이다 라는 말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위상동형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제 구멍을 뚫거나 혹은 찢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얘를 느리거나 수축시키거나 하는 등의 연속적인 변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형태에 이룰 수 있을 때 이 두 형태를 위상동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 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토러스, 도넛 형태랑 커피잔, 이 둘은 위상적으로 동형이다라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플래시로 이렇게 막 되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찻잔 안쪽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얘가 축소가 되고 요 이제 고리들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도넛 모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짤들도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이제 상황을 위상 동형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뚫거나 찢지 않는 연속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푸엥카레의 정리랑 아까 말한 서스턴 박사의 기하와 추측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서스턴 박사가 이런 추측을 했다고 했었죠. 3차원에는 총 몇 가지의 다양체가 있다? 몇 종류의 다양체가 있다? 총 8종류의 다양체가 존재한다. 즉 3차원은 8종류의 다양체들로 모두 그 형태를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 8가지의 다양체 종류 중에서 한 종류가 바로 이 3차원 구면 형태입니다. 3차원 구면 형태의 다양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푸엥카레의 정리는 어찌 보면 기하와 추측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하와 추측의 그 8가지 다양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밀레니엄 문제 혹은 세계 7대 난제로 분류가 된 것이지만요. 자, 그럼 그리고리 페렐만의 증명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리 페렐만의 증명을 설명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바로 리치 플로우, 한국말로 리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가 2배의, 마이너스 2배의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 GT라고 하는 것은 리마니안 매트릭입니다.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이죠.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우리한테 어떤 개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위상수학으로는 우리는 커피잔과 도넛 형태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많은 이제 뭐 구체적인 구조라든가 길이, 부피,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알아내겠느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리마니안 매트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다소 정보가 부족한 위상수학에서요, 이 리마니안 매트릭을 이용해 미분기하 분야로 넘어가는데, 이로써 우리는 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뭐 이제 구조라든가 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은 길이라든가 부피라든가 혹은 컬베처, 곡률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식입니다. 즉, 이 왼쪽의 좌변에 대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짧은 시간의 길이나 뭐 부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왼쪽 식입니다. 이 오른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건 이제 리치 텐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이제 컬베처,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곡률이라 그러죠. 이 곡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얘가 얼마큼 휘어져 있느냐라는, 어떻게 휘어져 있는,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라는 그러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녀석입니다. 자, 리치 텐서는 크게 포지티브, 그러니까 컬베처가 크게 포지티브하거나 혹은 네거티브한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물론 0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포지티브란 무엇이냐? 포지티브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이제 곡면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혹은 이제 거꾸로 뭐 오목하게 혹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런 형태를 포지티브한 상황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거티브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말 한 장 형태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통 그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었을 때 요러한 상황을 이제 네거티브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렇게 쉽게 이후의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볼록한 것이 포지티브하다, 그리고 이제 쏙 들어간 것이 네거티브하다. 사실 그 틀린 말이지만 하여튼간 쏙 들어간 것을 네거티브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걸 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겠지만 조금만 봅시다.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는요, 반대 방향을 뜻하거든요. 즉, 포지티브한 상황은 마이너스 부호의 힘을 받아서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거티브한 것은 포지티브한 것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식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아령 모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령 모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아령이 있다고 해보죠. 우린 요 왼쪽 파트는요, 여기 파트는 이제 컬베처가 포지티브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변한다? 포지티브한 것은 안으로 이제 수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요 목 부분 있죠? 요 목 부분은 네거티브한 상황이거든요. 즉, 얘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의 힘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요, 여기 파트는 이제 컬베처가 0이라서 여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는 바깥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트는 또 안으로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면, 이러한 연속적인 변형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 아령 모양의 다양체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양이 그리게 될까요? 예, 바로 구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리치 플로우가요, 이 리치 흐름이 과연 모든 다양체에 대해서, 그 모든 종류의 다양체에 대해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인 변형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체험 리치 흐름을 개발한 이제 개발자인 이제 해밀턴은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는 모든 다양체에 대해서 변화가 항상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지만, 실제로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 이제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특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특이점들이 무엇이냐? 자, 수학용어로 싱귤러리티라 부르는 이 특이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입니다. 이 뾰족한 부분은요, 실제로 곡률이 아주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이제 리치 흐름에 더 이상 적용이 되지 못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변화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변화가 못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형태는 뭐 이러한 식으로 아주 얇아져서 거의 한없이 선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곡률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리치 흐름이 이 시계에는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특이점들은 처리가 불가능한 거냐, 더 이상 변형을 얘를 시킬 수가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해결한 사람이 바로 페렐만입니다. 페렐만은 썰저리라는 기법을 도입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존재했던 겁니다. 예, 썰저리 기법은 원래 존재했었는데, 페렐만은 이제 무엇을 증명했냐면, 이 썰저리 원래 있던 기법을 이러한 특이점들에 대해서 모두 항상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이 썰저리 기법이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이 왼쪽의 뾰족한 특이점에 대해서 페렐만은 어떠한 식으로 썰저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일단 이 부분을 적당히, 이 밑동을 적당히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썰저리가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수술이잖아요. 그 수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떼어내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생긴 이 모양을 여기다가 이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다양체는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리치 흐름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계속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제 어떻게 썰질을 하냐면은 이 부분들을 자릅니다. 일단 적당히 잘라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잘린 부분을 마찬가지로 둥글게 이렇게 부드럽게 마감 처리를 합니다. 진짜 수술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마감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얘 따로 리치 플로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미도 있겠죠. 선생님, 원래 이 둘은 이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커넥티드 썸, 그러니까 이 둘을 다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간 리치 흐름이 막히는 이러한 이 변화가 막히게 되는 상황은 이제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른다? 이 페렐만의 썰저리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다양체들을 이제 리치 흐름을 적용시켜서 연속적으로 변화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푸앤칼의 정리를 보도록 하죠. 모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3차원 다양체는 3차원 구면과 위상 동형이다. 자,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사실 정말 되게 쉽게 얘기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페렐만이 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 맞습니다. 사실 페렐만의 아이디어 자체는 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정은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영상에 소개하지 않은 뭐 논콜랩싱 티오렘이라든가 뭐 이제 엔트로피 개념이라든가 혹은 뭐 렌즈 스케일링하는 그런 내용 등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전공법으로 이것을 해냈다라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기사들이라든가 뭐 매체들이라든가 에서는 이제 페렐만이 뭐 필즈상을 수상을 이제 마다했고 뭐 밀레니엄상 수상도 그냥 마다했다. 뭐 그러한 이제 가십거리들로 그를 칭송하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은요 7년의 세월을 난제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꿋꿋하게 돌파해낸 이 그 페렐만의 끈기, 우직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칭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수학계는요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뭐 우주의 모양이 어떻느냐 하는 거는요 사실 우주도 3차원 공간이니까 하는 이제 곁가지 같은 내용이지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는요 수학계는 4차원은 어떠한 다양체들이 어떤 구조의 다양체들이 몇 종류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밝혀내는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바라기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분이 등장하기를 바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